안녕하세요. 프로부동산 대표 정프로입니다. 부동산 이슈나 뉴스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부동산 이슈 파헤치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직도 많은 피해자분들이 나오고 있고 현재도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에 대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수원, 대구에서도 이슈가 터졌죠. 이 영상을 보시고 꼭 전세 사기를 어떻게 방지해야 하는가를 반드시 아셨으면 좋겠고,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더라도 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 영상 하나면 앞으로 그런 일은 없으실 겁니다. 정말 모든 임차인분들은 꼭 본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세 사기는 왜 일어났으며 안 당하려면 어찌해야 하고 과연 누구의 잘못인지 이해하기 쉽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도 전세 사기로 고통받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하루빨리 대책이 마련돼 구제가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희망하는 바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털어볼게요. 첫 번째, 전세 사기는 왜 일어났고 어떻게 일어났는가? 먼저 건축업자가 신축 빌라를 짓습니다. 이제 지어졌으니까 팔아서 돈을 남겨야겠죠. 그럼 분양가와 같은 금액이나 혹은 더 비싸게 전세를 맞춰요. 근데 이 그지 같은 걸 전문으로 전세를 맞춰주는 부동산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걸 모를 리가 없어요. 최소한 중개 보조원들은 사장이 시키는 대로 했다 치더라도, 저도 부동산 대표를 하고 있지만 부동산 대표는 절대 모를 리가 없습니다. 100% 알고 한 겁니다. 다 잡아 족쳐야 돼요, 진짜 이것들. 그럼 왜 알고도 전세를 맞춰줬냐? 전세를 맞춰주는 대가로 건축주는 중개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합니다. 많게는 몇 천만 원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중개사들은 광고를 해서 손님이 오면 미끼를 싹 던집니다. 전세 대출 받으면 그 대출 이자를 지원해 주겠다는 등 가지각색으로 미끼를 싹 던져서 계약을 시킵니다. 왜냐? 이자 지원해줘도 리베이트 받으면 남으니까. 자, 계약을 하자마자 건축주에서 빌라왕이나 노숙자 혹은 철없거나 귀 얇은 어른들한테 명의를 넘겨요. 그지 같은 애들이 급전 필요하다고 인터넷에 남기면 사기꾼들이 접근해서 명의도 주고 돈도 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사기치려고 작정했던 거예요. 명의 신탁을 하는 거죠. 이 자체가 불법입니다. 명의를 받은 사람 또한 건축주한테 리베이트를 몇백에서 몇천씩 받아요. 결국 건축주, 중개사, 명의 받는 놈들만 돈을 번 겁니다. 임차인 전세금으로 아주 파티하는 겁니다. 진짜 못된 놈들이에요, 이거. 자, 여기까지도 아직 임차인 전세금에 대한 문제는 발생이 안 됐어요. 지금부터입니다. 이 빌라왕이나 노숙자 같은 놈들이 몇백 채씩 있다 보니까 재산세, 종부세가 나오기 시작하죠. 엄청 나오겠죠, 이거. 감당 못해요. 애초부터 이놈들은 낼 생각도 없었어요. 그럼 어찌 되냐? 아무것도 모르는 임차인이 잘 살고 있는 집에 압류가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공매 절차에 들어가죠. 공매는 임차인들이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해놨어도 경매와 다르기 때문에 세금 체납으로 진행되는 거라서 세금이 선순위가 된단 말이죠. 내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려요. 말 그대로 빡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걸 임차인들이 어찌하냐? 몰라요, 절대. 알아도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늦었다라는 거죠. 중개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전세 사기를 당하는 이 마당에 일반인들이 안 당할 수가 있냐라는 거죠. 참 진짜 아무튼 이렇게 당하는 겁니다. 이게 정부의 잘못도 있어요. 소위 말해 빌라왕이라는 놈이 수백 채를 사는 동안 이미 압류가 걸려있는 상태였고 신용에 문제가 있는 상태예요. 근데 또 집은 계속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걸 막으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전세를 작정하고 이용해서 사기친 놈들 잘못이기도 하지만 정부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방관하다가 사건 터지고 나니까 지금은 국세 징수법을 개정해서 임대인 세금이 체납됐는지 확인할 수 있게 했죠. 잘한 거긴 하지만 늦은 감이 있다라는 아쉬움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대책이 마련돼서 피해자분들의 고통을 하루빨리 줄여주길 간곡히 정말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임대인 세금 미납 확인은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임대인 동의받아서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제부터라도 전세 사기를 안 당하려면 어찌 해야 되냐?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은 전세 사기를 치기가 힘들어요. 왜냐? 예전에는 무갭투자, 다시 말해 깡통 전세로 인해서 명의 받는 놈들이 그냥 돈 안 내고 명의만 받을 수 있었어요. 취득세도 다 내줘요. 그러니까 명의 받는 놈들은 그냥 진짜 명의만 있으면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무갭빌라가 서울에는 거의 없기도 하고 보증보험 한도도 낮아졌고 그래서 사기치기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안 당하려면 꼭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전세계약 자체를 잘 해 놓으셔야 돼요. 앞으로 전세계약을 하실 때 참고하셔서 잘 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임대인 세금 체납 확인.
등기사항 증명서 확인, 집주인이 맞는지, 집에 압류나 근저당은 없는지 확인하시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꼭 하시고,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이라면 확정일자는 잔금일 전에, 전입신고는 잔금일에 꼭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특약인데 이 정도 특약은 넣어놓는 게 좋아요. 자, 읽어드릴게요. 전세잔금일 이후 2주간 본 물건의 소유권 이전을 금지하며 만약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질 경우 임대인은 그 즉시 전세보증금 전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해 주기로 한다. 또한 전세 잔금일까지 해당 물건의 각종 등기사항 발생 시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혹 임차 기간 동안 소유권의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임차인에게 통보하며 이 경우 임차인의 의사에 따라 계약은 즉시 종료할 수 있다라는 정도의 특약을 넣어달라고 하면 됩니다. 안 넣어주면 하지 마세요. 다음은 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셔야 됩니다. 보증보험 안 되는 전세는 진짜 쳐다도 보지 마세요. 참고로 현재 보증보험 가능 한도는 공동주택 가격의 126% 정도입니다. 이 모든 걸 확인하면 좋으나 가장 좋은 건 이 모든 걸 꼼꼼히 확인하고 체크해줄 중개사를 만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도 본인도 전부 확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끝난 것 같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남았습니다. 바로 보증보험에서 돈을 받으려면 어찌하냐인데 정말 중요하니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도 돈 못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또 받기도 더럽게 어렵고 복잡하게 해놨어요. 가입돼 있다고 그냥 막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안 되면 진짜 낭패니까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내가 돈 받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먼저 내 전세 만기 2달 전에 임대인에게 나가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했다는 증빙을 해야 됩니다. 2달 전에 안 하면 안 되니까 꼭 날짜를 지켜야 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2달 전 기억하세요. 이거 안 하면 보증보험에서 돈 안 줘요. 왜냐? 연장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의사표시는 어떻게 하냐? 전화로 통보했으면 녹취를, 문자나 카톡으로 보냈으면 지우지 마시고 꼭 갖고 계시고요. 아니면 내용 증명을 보내시면 됩니다. 만약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통화가 안 된다 하면 법원에 가셔서 공시송달 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에 내용 증명 보내기, 공시송달하기 쳐보시면 자세히 나오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확정일자, 전입신고는 반드시 돼 있어야 하고 전대를 주셨거나 해도 보증보험에서 돈 안 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이걸 끝내고 주인에게 2개월 전에 통보했다는 증빙을 가지고 있어요. 만기가 됐는데 주인이 전세금을 안 준다. 그럼 바로 임차권 등기를 해야 됩니다. 전세대출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해당 은행에 전세대출 연장도 같이 해놓으셔야 하고요. 임차권 등기는 소재지 관할 지방 법원이나 시군 법원 가셔서 하시거나 인터넷으로도 가능한데 어차피 인지세 내러 가야 돼요. 그러니까 가서 하는 게 빨라요. 임차권 등기 신청을 하게 되면 약 2주 정도 후에 등기사항 증명서에 등재가 됩니다. 그럼 신분증, 전세계약서 원본, 인감도장, 등기사항 증명서, 등본, 초본, 인감증명서, 앞서 말씀드린 녹취나 문자, 내용증명, 즉 해지통보 2달 전에 했다라는 증거, 그리고 임차권 등기 명령 결정문, 통장 사본 등등 챙겨서 보험사로 출발합니다. 준비할 거 더럽게 많아요. 참고로 전세 만기일 한 달 이후가 돼야 보증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보험사에서 서류 검토를 하고 전세금을 빼주는데 이게 지금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들었어요. 어이없죠 진짜. 보통 한두 달 정도 걸렸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업무가 엄청 밀렸다고 해요. 이렇듯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도 전세금 돌려받기가 더럽게 어렵고 복잡해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알아보려면 며칠을 끙끙 앓아야 됩니다. 근데 이마저도 안 하면 못 돌려받아요. 이거 안 하면 진짜 힘들어집니다. 이건 꼭 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인생 힘들어진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이 정도는 꼭 하셔야 돌려받습니다. 전세를 안전하게 계약하고 싶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 프로부동산 전세 담당자에게 꼭 연락 주셔서 많은 걸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전세 사기에서 보증보험 반환받는 방법까지 파헤쳐 보았습니다. 사실 전세 사기라는 단어가 없어지도록 정부는 더욱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이를 이용하려는 모든 사람을 잡아족치는 날이 하루빨리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현재 피해로 고통받으시는 분들께 위로의 말씀 전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부동산 이슈를 보다 쉽게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